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우리 일상, 그리고 이 시대의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빅데이터를 전공했거든요. 네. 요즘 빅데이터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쉽게 빅데이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전공을 또 이렇게 살리고 있네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통계를 살펴보고요. 그 수치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 탐구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발견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거든요.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요. 우선 빅데이터 분석을 이해하고 입문하시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알려주실 얘기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요, 인구입니다. 우선 전 세계 인구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혹시 어느 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글쎄요, 이게 중국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정답은 인도입니다. 네. 인도가 이렇게 네. 앞질렀군요. 보통 중국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2023년부터 인도가 중국 인구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2,900만 명으로 전 세계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5,171만 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인구수를 계속 조사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 추세를 보니까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인구의 비율도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그 노인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또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죠. 맞아요. 지금 MC님께서 해주신 게 딱 빅데이터 분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건가요? 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조사한 숫자들의 성질이 그러하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비율이 변하니까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이 경제성장이 둔화한다는 건 결국 줄어드는 인구수라는 숫자 안에 숨겨져 있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 즉 청년의 숫자가 얼마만큼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하더라라는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빅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일상에 알게 모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이름만 좀 무시무시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전체의 약 5,200만 명 중 1,382만 명가량 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서울이 938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수도 궁금하시죠? 네. 울산은 약 110만 7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 수도권에 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요새 지방 소멸, 특히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서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우리 울산도 2015년도에 120만 명을 넘어서서 네. 그렇게 또 이제 12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사 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계속 줄고 다시 있거든요. 줄고,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지자체와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요. 울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청년 인구의 창업이 2020년 대비 1.23% 증가했고요. 네. 도매와 소매업이 연평균 5.6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을 돕는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울산하면 제조업의 도시라 네. 청년들을 위해 제조업 관련 취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이런 창업 쪽에 더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또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도시 환경과 관련된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도시 환경과 관련해서는요. 태화강 교량 중에서 걸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다리가 심리대학교, 울산교, 국가정원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 다리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고요. 나머지 태화강 교량을 개선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구를 통해 배워보는 빅데이터 또 평소 많이 접하던 그런 소재여서요. 재밌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탐구생활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이렇게 또 분석 잘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더 기대할게요. 수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했고요.